예,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데이터 시각화가 뭐고 그 다음에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가 보통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보여준다든지 차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그냥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 속의 패턴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관계성을 뭐 아무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인간에 대한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을 또 활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데이터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그리고 데이터 표현의 아키텍처의 일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 뭐 다들 알다시피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이트, 데이터 속에 있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를 들어 뭐 색깔, 상관관계가 밀접한 거일수록 색깔이 짙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크게 용이할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텍스트로 10줄을 써서 주는 것보다는 한 장의 그래프를, 잘 그려진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과학, 뭐 기업 경영 등등에서 우리 뭐 저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뭐라 그래요?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런 거 보면 목 없는 뭐라 그래? 폴라티 입고 까만 폴라티 입고 딱 나와가지고 말이죠. 멋있게 뭐 청바지 입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으로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바라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고객 행동 요인을 파악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선호도를 이용해서 마케팅 수립, 뭐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개선, 그러니까 제품의 개선에 필요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또 효과적인 정보 전달, 작품 배치의 최적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큰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계산대 옆에 배치하느냐, 계산대 멀리 배치하느냐, 아니면 어떤 코너별로 뭐 각진 좀 구석에 하느냐, 좀 튀어나온 데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액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화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644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면,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죠?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래프, 이 지도 같은, 그렇죠? 공사 공정도 같은 이런 내용이었다라면 지금은 훨씬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데,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만의 어떤 느낌과 데이터 시각화의 관계를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보통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전에
데이터 탐색을 분석을 하기 전에 이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탐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결측치가 있는지, 이런 이상치라든지 데이터 분포라든지 이런 걸 그래프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등등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값에 이상한 값이 어브노멀한 값이 있는지, 아웃라이어죠.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탐사 초기 단계에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단계에 들어가서 결측치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이상치들을 어떤 식으로 변환할 것인지, 그죠?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결측치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 3일 연속적인 온도라든지 이런 값들 중에 어제하고 내일 거, 그렇죠? 3일 연속이라면 뭐 오늘 거, 그 전날 거, 그 전전날 거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전전날 걸 내가 잊어먹고 측정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전전날 거를 모르는, 그죠? 모르죠. 값이 없는 거죠. 이런 값들을 우리는 관측치에 대한 결측치라고 그래요. 측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빠뜨렸다는 뜻이에요. 이 값을 그냥 예를 들어 3일치 평균 온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하루치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틀치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균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틀려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 앞뒤로 5일치를 가지고 뭐 평균을 구해서 넣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등등 이런 그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상치 월등히 큰 값, 뭐 예를 들어 몸무게가 뭐 1000kg라든지 사람의 몸무게가 1000kg라든지 이럴 아니면 뭐 1kg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값들이에요. 이런 값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없앨 거냐? 아니면 평균으로 바꿀 거냐? 우리 대한민국 50대 남성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죠? 그러면 뭐 50대에 해당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더하기 해서 나누기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렇다면 뭐 샘플링을 하겠죠. 대한민국 50대, 50살, 51살, 52살, 53살 이런 각각의 뭐 무작위로 뭐 100명씩 뽑아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좋겠다. 근데 그 100명씩 뽑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몸무게가 1000kg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1000kg가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평균값이 엄청 변한다는 겁니다. 물론 샘플링이 크면 클수록 그런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 샘플링이 그렇게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정도 했다라면 이 이상치 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결과가 굉장히 달리 나올 거예요. 이 결측치도 마찬가지고 이상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 데이터 분석의 입장에서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는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기 편하도록 쉽도록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 및 모델링, 그렇죠? 뭐 일반 통계적 분석을 하든 레그레션 회귀 분석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그 결과를 시각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가는 전문가잖아요. 컴퓨터 전문가니까
그냥 코드만 봐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니면 계산된 수식이라든지 숫자 값이라든지 그것만 봐도 크게 이해 못할 바는 없는데,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이 데이터 분석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죠? 비전문가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의사결정자라든지 예를 들어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 컴퓨터에 대해서 명밀하게 그걸 안다는 건 좀 무리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설득력과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결국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어떻게 데이터 본질적인 특성을 좀 그림으로, 그래프로 보여줌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빠른 전달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에 굉장히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매플롯립이에요. 주로 뭐 그래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선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 스캐터 플로터, 그러니까 산점도 해서 뭐 점을 해당하는 XY 값에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는 그런 산점도, 뭐 히스토그램, 파이 차트,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많이 봤던 그런 그래프들이죠. 이런 그래프들을 웬만하면 다 그려줘요. 예, 함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또 커스터마이징, 나한테 맞도록 변경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가 많다는 점. 그래서 뭐 풍부한 문서와 예제가 굉장히 많은 건 따라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배울 수 있다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단점으로 따진다라면 세밀한 시각화, 뭐 표준 시각화와 도구와 호환성이 아주 뛰어난다. 뭐 초보자에게는 다소 조금 어렵다. 이런 거는 뭐 보면 점차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그리는 그래프들은 전부 이 매플롯립의 패키지에 있는 모듈들 속에 또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려주는 함수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본도 그래요. C본도 굉장히 또 통계적 시각화에 아주 강력한 함수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봤던 매플롯립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C본이 나왔는데, 보면은 매플롯립으로 있는 함수로도 그림이 그려지고, C본에 있는 C본 패키지에, 정확하게 말하면 C본 패키지에 존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써본 결과 이렇게 해보면 좀 더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림이 좀 더 세련되고 이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 아름답고 깔끔한 스타일의 아무튼 보시면 나중에 따로 이제 한 챕터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C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매플롯립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이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다스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판다스와 호환성이 뛰어나다 하는 것도 좀 보면 되고, 박스플롯, 바이올린 플롯, 히트맵, 페어플롯, 이런 그래프도 수십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통계학자들이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박스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스염 플롯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충분히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토요일 거 한번 봅시다. SAT 녹색 그래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죠? 이 위에 선 한번 천천히 볼까요?
예, 이 녹색 요거를 한번 봅시다. 녹색을 보시면 여기 위치, 요게 우리가 보통 3, 4분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75%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5%, 여기가 50%,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요것들이 이상치예요. 그죠? 월등히 커서 생기는 거예요. 또는 월등히 작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속성이 요 토요일의 속성이 좀 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요 폭이 그죠? 요 폭이 좁아야 해요. 좁으면 훨씬 더 요 속성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높아진다. 그렇죠? 그게 갖는 놈들이 의미가 좀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쁘게 보여준다. 주로 이제 상관 분석이라든지 이럴 때 강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으로서는 거의 비슷해요. 매플롯립이나 비슷하지만 간결한 코드 펑션 하나면 거의 그림 한 장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D 시각화나 대화형 그래프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화형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변화라든지 3D 입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주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판다스예요. 판다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 뭐죠? 패키지예요. 예. 이거는 주로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형성된 놈들을 가지고 처리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패키지가 판다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파이썬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 판다스에 있는 함수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이 판다스에서조차도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애는 아니에요. 그려주는 패키지는 아닌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칩시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도 매플롯립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C본에 있는 함수로도 그릴 수 있고 판다스에 있는 함수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플롯리라는 놈도 있으면 걔도 막대 그래프 그려줍니다.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할지는 이래서 이 파이썬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똑같은 일을 비슷한 함수가 똑같이 그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플롯립의 어떤 함수, C본의 어떤 함수 똑같은 기능이에요. 똑같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나래비로 많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장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프리웨어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올려요. 어디에? 깃허브나 등등 이런 곳에 올리면 사용자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다스란 그럼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어떤 친구들이 판다스라는 이름하에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데이터 마사징 할 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처리하는 되게 많은 함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구가 되고 뭔가 단체가 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판다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이 만든 함수들이 설명을 엄청 해놨어요.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만들어서 새로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돼요. 보통 인스톨이라고 하죠.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된 건 내 하드 메모리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걔를 내가 어떤 판다스 파이썬에서 불러다가 쓰고 싶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소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파이썬에서 어떤 함수, 예를 들어 판다스에 속해 있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려면 하기 전에 반드시 로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설치도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매번 로드를 해줘야 돼요. 사용할 때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그죠? 우리는 주로 뭐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겁니다. 에디터로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텐데 내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한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로드를 하는 거예요. 판다스를 로드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언제까지 판다스가 로드된 게 유효하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고 내가 쓰던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서 쓰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다시 사용하려면 주피터 노트북 켜고 실행하고 다시 로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스톨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패키지들이 굉장히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렇게 되죠. 내가 한번 설치해 놓고 한 반년 정도 지나고 어떤 책에서 봤더니 이런 함수도 있다더라 해서 했더니 에러가 나. 그런 함수가 없다고 그래. 결국은 버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 버전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돼요. 그래서 인스톨은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나.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은 배우는 사람이야. 한번 깔고 그냥 쓰면 되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버전 관리도 꽤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판다스를 사용한다는 건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다스 함수로만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다스로 다 하려니까 그림도 별로 안 이쁘고 내가 원했던 그래프도 못 그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패키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 폴리라고 하는 패키지는 뭐냐면 이 대화형 그래프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리스 예를 들어 요 아이리스 대화형 산점도 해서 마우스로 포인터로 요 점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면 실행을 할 때 클릭해 보면 요 점에 대한 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박스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꼭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그래프하고 상호작용하며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익스플로링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이 대화형 플롯리가 굉장히 자주 쓰일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도 또 꽤 많습니다. 뭐 또 대화형 시각화에 중점을 둔 놈, 보케, 발음도 어려워. 보케.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만들 때 쓰는 대시 패키지, 뭐 알티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주로 쓰는 그래프를 어떤 놈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 시각화도 많이 써봐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플롯립, 그 다음에 뭐였죠? 시본, 판다스, 플롯리, 이 정도면 4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번 첫 시간은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각각들, 그죠? 다음에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실제로 파이썬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를 또 1시간 정도, 한 타임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런 패키지들, 결국은 파이썬을 잘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얼마나 적절히 잘 사용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하면 또 통계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 결국은 파이썬이 그 어떤 패키지에 어떤 놈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3번째 시간에는 매플롯립, 그 다음에는 시본, 그 다음에는 판다스, 플롯리, 이런 각각의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